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야기 들려드리려고 하나 가지고 와봤고요. 어떤 사건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인지 어서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만약 어느 날 갑자기 내 가족이나 가장 가까운 친구가 휴대폰만 켜둔 채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면 어떨까요? 2021년 4월, 경상북도 포항의 한 대형병원. 나이트 근무에 출근해야 할 20대 간호사가 아무런 연락도 없이 무단 결근을 합니다. 평소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했던 그였기에 주변 사람들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죠. 이 사건은 한 청년의 갑작스러운 실종으로 시작되어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미스터리한 정황들과 수많은 억측, 그리고 1년 만에 밝혀진 허망한 진실까지 수많은 안타까움을 남겼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포항 남구 대형병원 간호사 윤종욱 씨 실종 사건입니다. 실종의 시작과 미스터리한 동선. 실종 당사자는 당시 27세의 윤종욱 씨. 그는 포항의 한 대형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며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2021년 4월 6일이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이날 밤 나이트 근무를 위해 병원에 출근했어야 했지만 윤 씨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4월 7일 오후 3시경, 윤 씨는 기숙사를 나섭니다. 이때 인근 주유소 주변 CCTV에 그 모습이 마지막으로 포착됩니다. 검은색 나이키 모자에 검은색 트레이닝복, 그리고 회색 크록스 신발 차림. 그는 도로를 따라 남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키 174cm, 체구도 보통인 평범한 20대 청년의 모습. 하지만 이것이 세상이 본 윤 씨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윤 씨의 이상함을 가장 먼저 눈치챈 건 그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사흘째 출근을 안 한다 라는 병원 측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란 친구들이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죠. 가족과 친구들은 곧바로 포항 일대의 모텔, PC방, 편의점을 직접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어디서도 그를 찾을 수가 없자 결국 4월 9일 경찰에 공식적으로 실종 신고를 접수합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서 아주 이상한 현상이 하나 포착됩니다. 바로 윤 씨의 휴대폰 위치 신호였어요. 신고 직후부터 사흘 동안 윤 씨의 휴대폰 신호는 마지막으로 모습이 찍힌 주유소에서 약 2km 떨어진 포스텍, 포항공대 기지국에서 계속해서 잡히고 있었어요. 4월 7일부터 10일 오전까지 휴대폰 전원이 켜진 채 특정 반경 안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가족과 친구들은 끊임없이 전화했지만 수신음만 울릴 뿐 윤 씨는 끝내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10일 오전에 신호가 완전히 끊긴 것으로 보아 휴대폰은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될 때까지 그 자리에서 켜져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대대적인 수색과 친구를 향한 의혹. 휴대폰 신호가 잡힌 포스텍 기지국 주변 야산으로 수색 인력이 집결했습니다. 경찰과 119 구조대는 물론 당시 한강공원 손정민 씨 실종 사건에 참여했던 민간 수색팀 10여 명까지 가세했습니다. 무려 500여 명의 인력과 수색견 5마리가 투입되어 총 8차례에 걸쳐 대대적인 야산 수색 작업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리만큼 단 하나의 흔적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 씨가 지나쳤을 왕복 6차선 도로, 수많은 차량, 인근 고등학교, 교회, 음식점, 그 수많은 눈과 블랙박스 중 윤 씨를 보았다는 제보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수사가 난항에 빠지자 네티즌들과 언론은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윤 씨의 마지막 통화 기록이었어요. 경찰 조사 결과 윤 씨가 실종되기 직전 친구 A 씨와 통화한 기록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A 씨를 조사하자 A 씨는 윤 씨와 전화를 받거나 통화한 기억이 전혀 없다 라고 진술했습니다.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마자 온라인은 들끓기 시작해요. 통화 기록이 있는데 기억이 없다는 게 말이 되냐? 친구 A씨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 라며 억측이 쏟아졌습니다. 마침 당시는 한강 실종 사건 등으로 인해 동행한 친구에 대한 의구심이 극에 달해 있던 시기였죠. 결국 참다 못한 친구 A씨가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사정은 이랬습니다. A씨는 친구가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되는 마음에 4월 9일 윤씨에게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울리다 곧 삐 소리와 함께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갔죠. A씨는 당연히 통화를 못했다고 생각했지만 통신사 시스템상으로는 음성 사서함 연결 자체가 통화 성공으로 처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경찰이 무슨 대화를 나눴냐고 물었을 때 A씨는 내가 전화를 걸긴 했지만 직접 대화를 나누지 못했다 라고 답한 것이 오해를 부른 것이었습니다. A씨는 억울함과 심리적 고통을 호소했고 자극적인 프레임이 무고한 친구를 의심하게 만들었던 순간이었습니다. 1년 만에 백골 시신 발견과 수색 논란. 대대적인 수색에도 성과가 없자 경찰은 2021년 5월 말 더 이상의 현장 수색은 무의미하다 라고 판단합니다. 결국 계좌 거래 내역과 카드 사용 기록 등 금융 추적과 제보에 의존하는 대기 상태로 전환되었죠. 하지만 윤 씨의 계좌와 카드는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실종은 점차 장기 미제 사건으로 잊히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실종 후 약 1년이 다 되어가던 2022년 2월 21일 오전 11시경 포항시 남구의 한 야산에서 주민에 의해 백골화된 시신 한 구가 발견됩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그 시신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간호사 윤종욱 씨였습니다. 그런데 시신이 발견된 장소를 두고 또다시 거센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곳은 포항 공대 기지국에서 불과 반경 1km 이내의 야산이었습니다. 지형조차 경사가 가파르지 않고 비교적 완만한 곳이었죠. 500명이 넘는 인력과 수색견까지 동원해서 8번이나 뒤졌다는데 왜 반경 1km 안에 있던 시신을 1년 동안이나 찾지 못했는가 하는 의문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포항 남부경찰서 측은 당시 숲이 매우 우거져 있어 수색에 어려움이 있었고 시신 발견 지점 주변까지는 수색을 진행했으나 실제 시신이 나온 위치는 기지국 신호가 잡혔다 안 잡혔다를 반복하는 경계선 지역이라 초기 우선 수색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것 같다 라고 해명했습니다. 사건의 결말과 안타까운 진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및 유전자 검사 결과 시신에서 타살을 의심할 만한 흔적이나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현장 정황을 종합하여 윤종욱 씨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20대 젊은 나이, 번듯한 대형병원 간호사라는 직업. 부족함 없어 보였던 청년이 왜 이런 선택을 해야 했을까요? 실종 무렵 윤 씨의 집으로 약 4천만 원 상당의 빚 독촉 고지서가 날아왔다고 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심리적 중압감이
그를 절벽 끝으로 몰아세웠을까요? 실종 당시 윤 씨의 아버지는 그 정도 금액이라면 아들 스스로 충분히 갚을 능력이 된다. 막내 아들이 갑자기 사라질 이유가 없다. 라며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2022년 4월 윤종욱 씨의 장례가 뒤늦게 치러지며 이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털어놓지 못했던 홀로 외로웠을 무게, 그리고 수많은 억측 속에 상처받았던 남겨진 사람들. 수많은 의문점을 남겼지만 결국 한 청년의 비극적인 삶의 마지막 고백이었던 포항 간호사 실종 사건 이야기였습니다. 네, 일단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참 안타까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근데 27살 이제 사회 초년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안타까움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아니, 네, 조금 극단적 선택을 한 게 이제 뭐 빚이 4천만 원 정도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뭔가 해서 최종 결론으로 끝나버린 거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너무 좀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나름 또 검색을 또 해봤어요. 뭐 검색도 해보고 뭐 영상도 봐보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뭐 딱히 어떤 그런 특이점이라던가 그런 거는 뭐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진짜 이런 식으로, 왜냐면 타살의 정황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런 식으로 결론이 내려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저는 근데 계속 제가 의문을 가지는 이유는 사실 죽음이 너무 안타까운 것도 있지만, 사실 이제 그 4천만 원이라는 돈이 누구에게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기도 하죠. 근데 사실 저희가 이제 일반인들이 상식선으로 그냥 알고 있는 것들은 그냥 이제 간호사,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대형 병원이잖아요. 대형 병원의 간호사 분들은 좀 돈을 잘 번다는 인식이 있지 않나요? 간호사분들이 엄청 힘들게 일을 하시잖아요. 힘들게 일하는 만큼의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연봉이 좀 괜찮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니 그런데 4천만 원이 이것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그게 조금 미심쩍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얘기하시잖아요. 그 직장을 가지고 있는 아들에게는 이렇게 상환할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어쩌면 4천만 원이 큰 금액까지는 아니었을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같은 의견이어서 그래서 제가 계속 미심쩍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타살의 정황이 없다고 하니까 뭐 할 말은 없는데, 도대체, 그리고 그냥 그래서 제가 혼자 또 막 그냥 계속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계속 혼자 생각을 해봤는데 그 2021년에 어쨌든 간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잖아요. 2021년에 시작된 거잖아요. 그때는 2030들한테 이제 2030들한테만일까요? 그냥 아니 2030이 그게 좀 컸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주식 투자라던가 비트코인이라던가 막 집도 그때 막 영끌을 해서 2030 영끌을 해서 샀다 이런 기사 되게 많이 봤던 것 같거든요.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것 때문에 좀 어떤 압박이 있었을까? 좀 심리적 압박이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시기였던 것 같아요. 2021년은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빚이 더 있었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이런 경우들은 사실 부모님이라던가 제가 아는 지인들 이런 분들에게는 좀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뭐 주식을 해서 뭐 실패했다.
비트코인에서 실패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영끌 이러면서 실패했다. 이렇게 말하기가 되게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그랬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제 또는 뭐 만약에 혹시 또 사채를 썼다거나 뭐 고지서 형식의 어떤 그런 거 말고 비공식적으로 살짝 이렇게 그런 식으로 뭐 사채를 또 썼다던가 뭐 예를 들자면은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빚을 더 졌다면은 아무래도 사회 초년생이다 보니까 막 직장이 알려지면 어떡하지? 어? 그래서 만약에 직장이 알려져서 내가 직장을 잃게 되면 또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했다면 그거랑 더불어 뭐 신용불량이라는 것도 고민을 해봤을 것 같아요. 신용불량이 되면 어떡하지? 근데 이제 신용불량이라는 단어가 주는 파괴력이 좀 있잖아요. 아무래도 사회 초년생은 되게 겁이 날 수도 있잖아요. 더럽 이제 겁이 나는데 뭐 계속 말하지만 뭐 어디다가 말할 만한 성격의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근데 또 성격이 만약에 내향적인 성격이었다면은 말하기도 뭐 친구라든지 지인이라든지 뭐 부모님이라든지 도와달라고 말은 손을 뻗고는 싶지만 혼날 수도 있겠고 내가 내 평판이라던가도 생각을 들 수 있겠고 그래서 말을 만약에 못하고 끙끙 혼자서만 앓고 있었다면 그랬을 수도 있겠다. 왜냐면 이제 윤종욱 씨는 성실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성실한 사람이라고 주변에 평판이 그랬다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실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도 않았던 친구라면은 더더욱이 그런 거를 말을 하지 못하고 알았을 것 같기도 해요. 안타까운 마음에 이런 어쨌든 여러분이 들으시면은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런저런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이런 실종 사건이라던가 또는 이제 극단적 선택의 이런 사건들은 항상 남겨진 사람들이 너무 허망하고 안타깝고 슬프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면 참 마음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윤종욱 씨 포항 간호사 실종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봤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으셨을지는 모르겠어요. 혹시라도 이런 사건이 있는지 몰랐는데 알게 되었다. 또는 뭐 아는 사건이긴 했지만 그래도 다시 들으니까 뭔가 들어주셨다라던가 뭐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그리고 댓글까지도 꼭 좀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다시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 무서운 이야기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모두 안녕.